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김승태입니다. 수능일에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수험생이 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함께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 생산품에 관련되어진 우리 직업재활 시설들의 임직원을 위한 역량 강화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품질 관리 부분, 두 번째는 생산 관리 부분, 세 번째는 마케팅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각 과정마다 1시간 정도씩 진행을 하고요. 서울 시립장애인 판매시설에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와 함께 배부되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품질 관리 역량 강화 부분이고요. 품질 관리 분야에선 시스템 인증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현장 관리에 많이 쓰이는 기초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3종 O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고민이 되는 영역이죠. 마케팅.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어려운 영역을 다루지는 않고요. 최신 마케팅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 이런 정도는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들마다 1시간씩 정도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난해한 내용보다는 여러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러한 각 부분에 좀 더 성숙한 경영 활동을 하시는 기업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의 요청사항, 그동안 있었던 질문사항 몇 가지를 반영해서 약간 깊이 있는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품질관리의 개요입니다. 전자칠판이 저하고 아직 잘 안 맞나 봐요. 먼저 용어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교재 배부드리면 있을 내용이라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요. 한 가지만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제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이 제품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도 하고 계신데요. 서비스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활동이라기보단 굉장히 수치적이고 계량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통계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통계적 관리라고 불리우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하면 월 매출은 얼마나 됐는지, 어떤 거래처가 있는지들을 보통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제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통계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돼서 보급되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통상 사용하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충분히 이런 과학적 원리를 통한 통계적 관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통계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근데 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인 우리들과 함께 여러 제품들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이 사회복지적 기관이 과연 이익을 추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생산품 시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기본적으로 이익을 내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두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익을 높이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통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또는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어려운 일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늘리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품질 관리는 왜 하는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을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경쟁력을 증가해서 이익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를 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효과들을 수없이 나열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이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품질 관리의 용어 정의에 있었던 것처럼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 가치를 증대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경쟁력이 높아지면 이익도 증대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품질 관리가 지금 2021년 11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몇 살쯤 됐을까요? 물론 학자들마다 각기 주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960년대에 활성화됐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품질 관리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산업화되면서 처음 품질 관리라는 개념이 같이 싹 튼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말 그대로 만들기 중심, 생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은 품질 관리가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품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또 산업이 고도화되어지면서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의 시대가 왔고요. 만들어진 제품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품질 관리를 생각하는 것이 이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인가, 우리가 만들려고 한 것이 맞는가, 규격에는 적합한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검사,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을 품질 관리의 첫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고도화된 것은 역시 2차 세계대전 전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에 품질 보증의 시대로 갑니다. 오늘 다룰 시스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물건을 잘 만들려면 열심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스템 품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품질 관리가 본격화되어지고 그래도 학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산업계에 적용되어져서 널리 쓰이게 된 1960년대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대 경제 호황, 세계적인 경제 호황, 그리고 일본의 성공적 경영의 핵심이 바로 이런 시스템 품질, 또 품질 보증 시대를 선도했던 일본의 힘이었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지나서 품질이 특정한 경영의 한 분야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경영적 역할을 하는 전 부문,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설계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사무 관리를 하는 것까지도 품질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부분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필수 요소로서 받아들여지게 된 품질 경영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생산 중심의 시대에서 2021년 지금 품질 경영의 시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품질 경영 시대에 맞게 준비하고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요한 주제가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품질 관리에서 품질 경영으로 오는 동안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 ISO라고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확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도입이 되어졌고요. 지금은 많은 곳들이 산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ISO가
많이 보급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경쟁이 가속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도 그렇고 실제로 제조하는 장애인 생산 시설들도 그렇고 우리만 물건을 만들거나 우리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심한 경우 우리들 간에도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품질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도 훌륭한 제품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데에는 이러한 인증을 통한 공식적인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적지 않은 생산품 시설에서 ISO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전부자에 적용한다라는 정도는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드렸던 대로 품질 관리라고 하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조직 활동 전반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품질 관리를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개요 부문은 마감. 그다음에 이제 인증에 대한 거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렇게 제품이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제품 인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많이 보여지신 것들이죠. KS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격들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제품이 훌륭한지 검사 확인한 결과를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인증이라고 하고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의 주된 주제는 바로 이 시스템 인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들어진 제품이 훌륭하다, 안전하다, 요구되어지는 사항들을 다 만족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제품 자체마다 검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확인을 하여 주지만 이곳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품질을 유지해서 앞으로도 계속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이런 시스템 인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인증의 종류들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개 우리가 이런 인증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조달하는 경우에 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으로 ISO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는 이런 것들이 가점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많이 활용이 되어졌는데요. 지난달에 의뢰받은 모 장애인 생산품 시설도 이런 인증들을 다 받아서 정부 조달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오더를 수주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내가 ISO 인증이 있어서 정부의 조달 사업을 하거나 또는 거래처에게 우리 제품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것이 훌륭한 제품입니다 라고 인증하는 제품 인증의 라벨들을 모아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KS를 쓰고요. 각 국가에 있는 라벨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제품의 종류마다 다 각기 다르고요. 또 국가마다 또 각기 다르고 또는 민간 기관이나 국제 기구에서 별도의 제품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출이나 판매 자체가 금지되거나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제품 인증을 만들 만한 환경을 실제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회사 전체적인 체계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 ISO 인증인데요. 죄송합니다. ISO 인증인데요. 여기 한 10여 가지 이상의 ISO 인증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식품을 하시는 분들은 햇삽을 거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서 GMP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생산품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도화되어진 인증들을 우리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ISO 90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요즘 이제 ESG와 같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환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400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산업재해와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죠. 산업재해와 안전에 관한 것은 과거에는 오샤스라고 했는데요. ISO 45001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생산을 하는 조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안전 보건에도 충분히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스템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품질을 잘하고 있다, 이런 제품 인증을 잘하고 있다고 할 만한 걸 검증하는 백그라운드로서의 회사의 경영 시스템을 다루는 품질뿐만이 아니라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익제보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반부패에 관한 인증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조직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영 환경이고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증들 중에 대표적인 ISO 9000, 14000, 45001과 같은 대표적인 인증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이미 인증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지난 일일 수 있지만 아직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설들에게는 좀 안내드리는 개념으로 오늘의 품질 관리는 시스템 인증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인증의 이해. 앞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ISO의 몇 가지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O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ISO는 말 그대로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로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들이 모여서,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품질에 관련된 표준을 만든, 말 그대로 표준화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통상 약어로는 ISO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역사가 제법 오래됐죠. 1947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전쟁 물자들의 품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하게 된 것이 큰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이나 특정 권역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범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또 사용되어야만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 통계밖에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약 163개국 정도이니까 그래도 전 세계 국가의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ISO에 가입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ISO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적인 통용이 되어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ISO는 처음 생긴 이후에 이 품질 인증에 대해서 점점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지금은 2015년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개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표준과 관련한 활동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표준들을 개발해서 발간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화가 되어야 될 사업에 관해서는 여러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표준이 품질에 대한 표준뿐만이 아니라 환경, 안전보건, 부패 방지와 같은 다양한 부분에까지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ISO의 9000 품질, 그 다음에 14000이라고 불리우는 환경, 이런 정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성장할수록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이 되는 품질 인증인 ISO 900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품질 사고를 체계화하고 품질의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을 만족하고자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품질 경영 시스템인 ISO 9001은 이런
품질에 대한 궁극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ISO 9001이라고 불리우는 품질 경영 시스템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도입하신 기관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품질 인식을 향상하고 품질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래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를 만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이해관계자인 함께 일하는 우리 장애인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물건을 납품받아가는 곳에 우리가 적격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가적인 오히려 더 심도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ISO를 추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ISO 9001 인증을 받은 우리 생산품 시설에서는 느끼시겠지만 주로 품질 인식을 향상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주력해서 ISO 9001이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조달이라든지 거래처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ISO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건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내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ISO가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ISO 인증을 받은 우리 시설들에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도대체 ISO 9001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번호들이 앞에 보이는데요. ISO는 이렇게 문서로 딱 되어 있어서 1번 어떻게 해야 한다, 2번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구분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번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ISO의 요건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ISO 9001에는 맨 왼쪽에 보시면 4번부터 조직의 상황과 리더십, 그 맨 끝에 성과 평가하고 그것을 개선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품질이라고 하는 부분일 것인데요. 품질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중요하게 또는 직접적으로 제품과 관련되어진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고 리더를 통해서 방침을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영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까지가 시스템 인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품질 목표를 만들고 그 요구사항을 확인해서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것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직의 상황은 어떻고 어떤 방침을 정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조직 전체에 알리고 문서화를 통해서 가시화하고 그것을 평가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다 담고 있어야 시스템 인증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품질 인증이라고 불리우는 ISO 9001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을 좋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또한 과학적이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 환경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SO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참가하고 많은 기업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O 14000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부되어지는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주요한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 그렇죠? 9000과 달리 환경에 대한 것을 다룬다.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ISO 14000은 환경에 대한 것이니까
환경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제조 환경을 벗어나서 일반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제조 환경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제조 환경 자체 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ISO 14001의 중요한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규들은 준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역 장벽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폐수 또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은 수출한 국가에서 거꾸로 수거하게 만드는 법까지 만든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역 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환경 규제 관련되어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14,000과 함께 잠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환경 관련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만 몇 가지 살펴보면 뭐 일회용품 규제 같은 것 크죠. 우리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시설도 많으신데요. 종이컵보다는 머그컵을 활용하는 것부터 가장 기초적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도 종이 스트롱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되어졌던 것들을 분리수거하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있죠. 그래서 뭐 전기차 지금 보급되어지고 있지만 판매 시설이나 생산품 시설에서 쓰는 차량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비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시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있지만 해외에서 보면 포장 폐기물 규제나 폐가전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장애인 생산품 시설들도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받거나 참여해야 될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고도화되어져 가면 에너지 효율을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열량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 또는 인풋이 있는가를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산 공정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물론 아직 장애인 생산품 시설은 막대한 규모의 포스코나 제철 회사가 대표적이겠죠. 또는 광범위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에너지 효율 규제에 아직 크진 않지만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등급한다든지 환경 마크를 부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마 최근에 많이 나온 이야기는 탄소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적 기구에서의 협의가 세계 정상 간에 잘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나 판매 시설이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추이로 가고 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덜 힘들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기업들의 일반 산업계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요구해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어지기 훨씬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까 품질 관리가 발전해 온 것처럼 환경 문제는 어떻게 발전됐나 간단히 살펴보면요. 기억하십니까? 이 사후 처리의 대표적인 것이 해양에 기름이 유출되어지면 종이 흡착제라든지 다양한 활동으로 그 기름들을 흡수해서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태안에서 있었던 큰 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후 처리의 대표적인 예죠.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것을 수습해서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엔 좀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좀 더 성숙한 단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그 해양 오염 문제가 생기고 나든지 또는 안전사고와 겸해서 환경적 사고가 나아지면 일단 처리를 하고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뭐 법규를 새로 만든다든지 뭐 규칙을 새로 만든다든지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좀 더 강화된 기준들을 만듭니다. 일부 리스크 관리의 영역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만들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활동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스템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엔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까 우리가 시스템의 전사적으로 활동을 품질내서 하는 것처럼 환경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전 조직 전체가 참가하는, 그러니까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환경을 처리하고 품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품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진에서부터 또 모든 부서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이외의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전략적 대응으로 죄송합니다.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에서 사전 예방 관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수준에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나 또는 예비적 측면 그리고 영리적인 측면에도 상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조금 ISO 9001보다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보다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환경 경영 시스템인 ISO 14000의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기 검토를 시작해서 경영 검토를 하고요. 여기에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품질 또는 죄송합니다. 사업 목표의 품질 방침뿐만 아니라 환경 방침이 있는데요. 환경 방침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 목표나 프로그램도 만들고 매뉴얼이나 시스템 같은 절차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작업 지침이나 성과 기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환경 성과의 결과와 시스템 감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이걸 통해서 시정 조치나 예방 조치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영 검토가 필요한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어져 있다고 하면 다시 방침에 반영도 하고 목표나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고요. 경영 검토가 필요성에 대한 것이 제기될 만큼 문제가 있으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는 시정 및 예방 조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끝나고 나서 다시 환류해서 어떤 형태든 환류해서 재점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통상 지속적 개선이라고 품질 분야에서 얘기하는데 시작했던 일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금 반영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ISO 9001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ISO 14001이라고 불리우는 환경 경영 시스템도 이러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ISO 9000이라고 상당 부분 유사한데요.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배부되어질 교재에는 표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 환경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환경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명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환경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환경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를 ISO 9001과 달리 좀 크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환경 방침을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다른 영역에도 있지만 이렇게 4.3, 4.4, 6.2와 같은 곳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직접적이고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 잠깐 살펴보았던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ISO 9001과 비슷합니다. ISO 9001이 품질을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ISO 14001은 말 그대로 환경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스템 ISO 9001과 14001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역이죠. 안전, 보건. 특히 이제 그 안전 보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강해지고 또 노동계의 요구, 산업계의 요구, 또 우리 가족들의 일이니까 육체적인 손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감정 노동이라든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까지도 안전과 보건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오샤스 18001이라고 했었는데요. ISO가 국제기구로서 45001로 통합해서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게 ISO 45001번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를 잠시 비교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가장 직접적으로 실행 또는 참여해야 될 인증들 세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9001이 있고요. 두 번째 14001, 세 번째 45001이 있는데요. 9001은 앞에 페이지에서 그냥 넘어갔지만 워낙 잘 아시는 거죠. 품질 경영에 관련된 Quality Management 시스템이고요. 14001은 Environment, 환경 경영에 대한 것이고 45001은 안전 보건에 관련되어진 시스템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잠깐 보면 품질은 고객 만족이다.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ISO 14001은 품질할 분야에서 제가 그 14000을 다루기 전에 9000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특히 외부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매연이 간다든지 분진이 간다든지 오폐수가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중에 특히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을 ISO 14001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외부 이해관계자를 만족하는 것이 우리 14001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45001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하는 현장, 일터에서 안전과 보건을 중요시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내부 이해관계자가 중요하겠죠. 결국은 ISO 14001은 이웃과의 문제라고 보면 ISO 42001은 우리 가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세 가지 대표적인 시스템 인증에 중요하게 여기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일괄되게 다 나와 있는데요. 바로 플랜, P, do, 실행하는 거, 체크, 점검하는 거고요. 액션은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PDCA라고 하는 품질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품질 경영 시스템에, 그 다음에 환경 경영 시스템에,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처음 시작해서 끝으로 가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에서 다시 중간에 반영할 것, 맨 처음에 반영할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이클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굉장히 경영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중요한 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해야 될 대상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시스템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식품위생과 관련되어진 시스템 인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인증을 받은 시설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햇삽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전문가들의 용어였었는데 이제 방송 광고나 제품 포장에 보면 햇섭이라는 라벨이 많이 찍혀 있고 햇섭 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많이 합니다.
해썹은 이 HA라고 불리우는 이죠. 해자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유해 요소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과 CCP라고 하는 중요 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하는 것을 합친 말인데요. 그러니까 유해한 요소를 분석해서 중요 관리점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걸 관리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 축산물, 사료 이렇게 한 3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요. 담당 부처도 조금 구분되어져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해썹이 식품안전관리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은 우리가 먹는 것에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생활 속에서. 특히 우리 장애인 생산품 시설들이 하고 있는 제품들 중엔 이렇게 음식, 식품과 관련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썹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인증을 받은 것도 있어서 간단하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해썹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로고인데요. 라벨인데요. 해썹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생산, 제조, 유통 전 과정에 대해서 식품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해서 역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장에서 김치를 만든다고 하면 김치를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도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거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분진이 묻었다든가 오물이 묻었다든가 흙 같은 것이 묻으면 다 세척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언제 어떻게 배추에 묻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재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재료나 원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담근다고 하면 그 공장에는 이런 김치의 위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없는가? 그러한 유해 요소는 없을까? 벌레가 들어오진 않나? 물이 오염되진 않을까? 작업하는 우리 작업 도구 또는 기계 또는 실제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위생은 잘 관리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따져봅니다. 그런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점들을 찾아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해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더 확산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만든 식품이 냉동식품이라고 하면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까지 실제로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적정 온도와 유해 요소를 방지하는 것을 지키고 유통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한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식품 안전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이긴 하지만 앞에 ISO 9001, 14001 그리고 45001에서 본 것처럼 특정 부서가 할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우리 시설 전체가 다루어야 될 문제다. 인식해야 될 경영 과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식품 안전에 대한 것만 봐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시스템 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스템 인증을 이미 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요.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조금 우리에게 먼 일 같이 느끼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런 시스템 인증을 크게 ISO를 중심으로 해서 9001, 14001, 45001 그리고 해썹이 어떤 것인지만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강의에 이걸 다 집중적으로 다 다루어 볼 수는 없어서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요한 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약 시스템 인증을 받는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제조시설을 이미 받은 곳들이 있어서 앞에 보신 대표적인 것이 있어서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환경도 요구사항에 다 맞출 수 있겠다. 안전보건을 지키면 내부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한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판매 시설에도 마찬가지고요.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ISO 9001을 하던 14001을 하던 45001을 하던 또 그리고 햇삽을 하던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요소 중에 특정 부서가 아니라 우리 전체에서 꼭 활용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 감사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즉 내부에서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내부 감사라는 용역보다 내부 심사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주는 조금은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뉘앙스를 피하고자 이 심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기로 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새롭게 요구되는 것은 없는지, 실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ISO 9001을 하던 14001을 하던 또는 45001을 하던 햇삽을 하든 상관없이 적용되어지는 분야고요. 특히 아직 시스템을 인증받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내부 감사와 내부 심사에 대한 것들은 스스로 적용해서 해볼 만합니다. 그건 인증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설의 경영 능력과 또는 운영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찾아내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별 시설 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설 한 곳에서 시스템을 만들면 그 시설만 그걸 활용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제조 시설하고도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거래 관계에 있는 곳에도 동일 수준의 또는 유사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시설들 간에도 이러한 것들이 보급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판매 시설도 여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 시설에서 만든 품질이나 안전보건이나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보건 또는 환경 분야에 특히 말씀드렸던 유통 단계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것처럼 판매 시설에도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ISO라는 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은 아닙니다. 유럽의 어떤 큰 기업이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또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우리는 장애인 생산품을 다루고 있는 생산시설 또는 판매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개념도 가지고 있고 경영 여건이라고 불리는 것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일반 기업을 중심으로 보는 ISO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로 이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정말 독자적인 오디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직업지원 시설에 맞는 독자적인 오디트 체계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저 부산에 있는 생산품 판매 시설을 오디트를 지원해주고 또 부산에 있는 생산품 판매 시설이 경기도에 있는 특정 생산 시설,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아닌 생산 시설에 대한 오디트를 지원해주고 또 경기도에 있는 생산 시설이 강원도에 있는 어떤 생산 시설이나 판매 시설에 오디트를 지원해주는 이런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최초의 ISO를 시작하면서 협력 업체들에게 일괄되게 ISO를 받도록 권고하였고 실제로 많은 기업인들이 모기업이라고 불리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서 ISO 인증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인증이 없이는 거래에 등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 간의 경쟁도 있지만 협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시설 또 판매하는 시설들이 독자적인 오디트 시스템을 우리에게 맞게 만들어서 개발해서 이것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협력과 역량 강화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기업이 되어진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실제로 선도적인 기업이
되었다는 실증적인 것만 보더라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반 기업하고 다른 사회복지적 영역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맞는 독자적인 오디트 시스템 정도는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 품질 관리는 고객의 법규나 고객의 요구사항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량이 생겼던 사례들,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다 반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펙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스펙이라고 쓰는데요.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인데요. 보통 사전적인 의미는 설명서나 사양, 설계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당 제품의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바로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것을 논의하냐면 구매에서 판매까지 되는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스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스펙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 기준을 준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품질로 말하면 품질 관리 기준, 환경으로 말하면 환경 관리 기준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 기준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품질적으로는 양품, 불량이 아닌 제품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되고, 양품을 생산한다고 하는 의미는 판매 가능한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판매 가능한 제품이 양품이라고 하면 불량품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가 만든 자체적인 스펙, 아까 말씀드린 관련 법규, 앞페이지 잠깐 볼까요? 관련 법규나 고객의 요구사항, 기존에 있던 불량 사례들을 참고해서 스펙을 만듭니다. 우리만의 것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량 사항은 어떤 것이었나, 우리의 고객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어떤 것이있나 라는 걸 반영해서 스펙시피케이션, 사양을 만들고 기준을 만든다면, 기준을 만든다면 결국은 판매 가능한 제품은 만들고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제품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스펙이라고 불리우는 건 우리 내부의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적용되어야 되고 모두가 지켜야 되고 언제나 지켜야 되겠죠.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스펙은 우리 내부의 법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활동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활동 기준은 모든 부서에서 모두가 그리고 언제나 지켜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져 있나 하는 부분을 항상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부서별로 들면 구매라고 하는 역할을 하면 통상 스펙이라고 불리는 곳에 구매 품목의 리스트나 규격, 심지어 뭐 크기, 재질, 모양, 무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합격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기준이나 장비나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고요.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이건 생산 기준서, 공정관리도, 작업 기준서, 뭐 검사 표준서와 같은 용어로 다 브레이크다운 돼서 만들어져서 실제로 생산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생산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리스트, 품목의 규격, 생산의 프로세스, 절차와 관리 기준들이 포함되는 여러 가지 하부 서류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스펙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스펙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품질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검사 기준서나 검사 표준서라고 하는 형태로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품질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요. 판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매뉴얼이나 제품 보증서 등이 결국은 스펙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 내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코드나 QR코드는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포장의 기준이나 재질, 경고성, 단위 등은 어떻게 할 것인 것들이 전부 다 매뉴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제품 포장 절차서라고 되어 있는 어느 기업의 예제인데요. 그림으로 다 되어져 있죠. 이런 기준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전체적인 제품을 처음 기획하고 설계할 때부터 이러한 기준들이 마련해져서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이러한 절차를 지키면 로스도 줄고 불량도 줄고 좋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꾸로 판매되어진 제품을 받는 소비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제품 사용서, 제품 사용 설명서 또는 사용 매뉴얼 이렇게 불리우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터에 대한 것인데요. 프린터를 어떻게 준비하고 토너 카트리지는 어떻게 설치하고 용지는 어떻게 넣고 그때마다의 기준들이 다 도해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이지만 이렇게 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우리만의 기준, 바로 스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밥솥인데요. 제품을 손질하는 방법이라는 챕터 내에 보면 어디가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청소하여야 한다. 그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다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 또는 환경 경영 시스템과 같은 경영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것, 품질 관리 영역에서 시작되어졌던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화장지 또는 복사용지, 케이크, 그 이외의 다양한 제품들은 이와 같은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앞에 갔던 이와 같은 기준들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경영의 목표라고 불리우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낮추며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적 가치로서의 장애인의 일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ISO를 도입하셨던 시설들은 좀 더 전사적인 활동으로,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인 스펙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ISO와 같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 시설들은 최소한도 시스템 인증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임직원을 위한 역량 강화 첫 번째 시간, 품질 관리 부분은 시스템 인증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며 그것은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질문 사항들은 교재 뒤에 있는 이메일이나 관련되어진 서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협회에 문의하시면 그 질문 사항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